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1호 부지가 마침내 탄생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위해 김두겸 울산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추진해왔던 일 중 하나였는데요. 그 노력의 결실이 맺기 시작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이 정부를 설득하는 등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중구 다운동 산 101번지 1원에 약 19만 제곱미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승인한 겁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토의 활용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달라는 울산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철옹성처럼 불가능할 것 같던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완화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김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1호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1호 부지 탄생을 알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극심한 수도권 설림과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방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그래서 시장 후보 시절에도 울산 거리별도 해제를 1호 공약으로 삼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시켰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1호가 된 지역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울주군 KTX 복합특화단지 일대와 함께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중구 테크노파크 일대입니다. 이곳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지만 해당 구역의 약 17%가 개발제한구역 2등급지에 속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었지만 이제 이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신규 산업용지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1호 부지가 된 이곳 다운목장 1호는 앞으로 울산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곳에 들어서게 될 도심융합특구는 탄소 중립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유스타베이스 지구와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그린스마트 제조공정 혁신지구, 산학융합 캠퍼스 등 모두 6개 지구로 조성됩니다. 전체 528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 2026년 착공해 2029년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1호에 이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속도를 내지 못했던 울산의 주요 사업지구들도 잇따라 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남구의 울산체육공원과 동구 남목 일반산업단지, 중구의 성안 약사 일반산업단지, 울주군 유련지구가 현재 해제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값싼 산업용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 유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고 나아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출도 막아 울산 제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지능형 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지능형 도시는 혁신성을 비롯해 거버넌스와 제도, 서비스 기술, 기반시설 등 3개 분야 53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70% 이상의 평가를 받은 도시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능형 도시 상황실과 재난안전경보상황실, 119 종합상황실들을 통합한 운영센터를 구축해 각종 긴급 상황에 통합 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와 초천리 일대에 오는 2025년까지 9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와 19,400제곱미터 규모의 이주단지가 조성됩니다. 울산시는 대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지형 도면을 21일자로 고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회야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에 따른 악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주민 이주와 공영개발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는 내년에 토지 보상과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HD현대는 어제 여성 채용 확대와 여성 직책자 육성 등 여성 인력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HD현대는 여성 채용 비율을 현재 16.8%에서 2030년까지 30%까지 2배가량 늘리고 여성 리더 양성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 초등학교 진학 전후 6개월간 자녀 돌봄 휴직을 신설하고 특별 출산 휴가제와 난임 휴가 확대로
출산 육아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HD현대는 임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3년간 자녀 1인당 총 1,800만 원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중 울산 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 대비 4천억 원이 감소한 반면 여신은 1,3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10월 중 울산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수신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 등으로 예금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모두 감소해 전월 대비 4,20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울산 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기업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 대비 1,37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울산시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을 위해 올해 4월 시민, 기업, 소상공인 등이 직접 참여하는 울산시 민관합동 규제 발굴단을 운영해 전체 18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울산시와 구군,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 조직을 운영해 총 56건의 규제 개선 안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하권 날씨가 계속되면서 어느새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날씨 때문에 울산 곳곳에서는 한파를 이겨내기 위해 분주해졌는데요. 영하 10도에 가까워지는 강추위에 울산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조 속 방어 한 마리가 뒤집혀져 있습니다. 낮은 수온에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겁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한 양식장은 수조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펌프로 물을 순환해주고 히터로 온도를 조절하기 바쁩니다. 울산의 한 전통시장. 판매하기 위해 내놓은 미꾸라지 양동이의 물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상품의 온도를 지키고 몸을 녹이기 위해 칸막이를 치고 난로에 불을 떼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와, 이거 너무 추워서 장사하겠나 이거. 아이고, 어이 너무 춥네. 따뜻한 어묵을 파는 점포에는 어느새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따뜻한 음식과 함께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와, 이거 너무 춥고요. 콧물도 줄줄 나고 막 손도 시렵고 그러십니다. 아이고. 영하 10도 가까이까지 내려가는 본격적인 한파에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가는 날씨에는 수도 계량기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가정에서는 수도가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계량기 보호통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온재가 젖은 경우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해 주시고 혹한이 지속되면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을 흘려보내시면 동파가 예방됩니다. 울산시도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초기 대응반을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실내에서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피해를 예방해야 하고 외출 시에는 보온에 각별히 유의하여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에서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공공기관 임원 등 25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2건을 적발해 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부정수급은 89억 6천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는 유령법인을 차린 뒤 위조 서류로 국책사업을 따내 68억 원을 편취한 공공기관 임직원과 수천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횡령한 공무원도 포함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최근 4개월간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마약사범 18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6% 늘어난 것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이 86.9%를 차지했으며 압수물 중에서도 필로폰이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의 42%를 차지했고 10대 마약 사범도 하반기에만 6명이나 돼 SNS 등 온라인 마약 거래를 통한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시민단체 보수연합이라는 이름의 한 단체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현직 의원과 예비후보 등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현직 의원들은 울산시와 협업해 울산 제2의 도약을 만들어낸 장본인들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의 성공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민단체 보수연합은 스스로를 89개 보수성향단체 회장들의 연합회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무 요원 등의 복무 이탈 및 복무 위반 행위를 감독하는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성민 의원도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권명호 의원도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어민 등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호 무학 회장이 경남 창원 상공회의소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창원 상인은 지난 19일 제5대 제1차 임시의원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최 회장을 공식 선출했습니다. 임기는 20일부터 3년간입니다. 앞서 이달 5일 구자천 현 창원상위 회장과 최충경, 한철수 전 창원상위 회장 등 19명으로 구성된 회장 추대위원회는 최 회장을 단독 추대한 바 있습니다. 최신임 회장은 1985년 무학에 입사해 2008년 무학그룹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난주 울산 지역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낙엽으로 막혀있던 일부 배수로가 물이 넘쳐서 일부 도로가 잠기기도 했는데요. 장마철이나 태풍 기간과는 달리 겨울비로 인한 물 잠긴 대비책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중구의 한 사거리, 빗물을 받아내야 할 우수바지가 도로의 빗물을 하수도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넘쳐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울산 지역에 잇따라 폭우가 쏟아지면서 낙엽으로 막혀있던 배수로 때문에 화봉 지하차도 등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일부가 물에 잠겼던 사거리를 일주일이 지나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주 잇따라 비가 내리면서 물이 넘친 우수바지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낙엽으로 막혀있는 모습입니다.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이곳은 다시 물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해당 사거리는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주에 비가 왔을 때는 학생들이 이 길을 건너지 못하고 저쪽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이걸 다니면 전부 다 신발이 다 젖고 빠져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다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10월까지인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우수바지를 정비하지만 비교적 비가 적게 내리는 겨울엔 선제적 대비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4월에서 10월이 좀 지나고 나면은 주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 없고 저희가 군데군데 이제 막혔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주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0월 이후엔 정기적인 우수바지 정비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건데 정비가 안 돼 낙엽으로 막힌 우수바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겨울 폭우에 또다시 도로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겨울비로 인한 물잠김 대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2023 랑제문화장학상 시상식이 어제 중구 성관동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랑제문화장학상에는 울산시 축구협회와 김성현 울산중구문화원 사무국장, 장성훈 울주문화원 이사가 선정돼 상금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축구협회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우승 등의 공로로 김성현 중구문화원 사무국장은 울산 마두이 축제 등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장성훈 울주문화원 이사는 울산언론 100년사 등 울산 문화 관련 책을 발간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울산지회와 부산울산경남연합회 등이 울산 지역 미혼모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어제 사회복지법인 물풀의 복지재단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서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김종호 울산지회장은
미혼모들과 이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립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고래문화특구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벤트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고래문화특구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래박물관과 울산함, 웰리키즈랜드 등 3개 시설에서 크리스마스 한정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관내 자전거 도로를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남구 삼산현대아파트 북측에 자전거 교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내 자전거 도로 30곳, 33개 지점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남구 삼산현대아파트 북측은 16시간 동안 총 1,821대가 통행해 통행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태화강변과 아산로 등 자전거 전용 도로가 구축된 지점을 중심으로 하루 1,000대 이상의 자전거 통행량을 보였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지자체별 자전거 교통량 통계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